오늘 되게 우리 얌전하게 하고 있죠. 네, 오늘은 뭐예요? 키프레임? 키프레임이 뭐예요? 글쎄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키네마스터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레이어 기능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레이어라는 거는 층을 쌓는다는 뜻이죠. 만들어진 영상 위에 또 다른 무엇인가의 효과를 쌓아 올린다는 뜻으로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레이어라는 메뉴는 미디어, 오디오, 음성, 레이어가 있죠. 네. 여기에 미디어는 사진과 동영상을 삽입하는 거고, 오디오는 배경음악이나 음악을 삽입하는 거죠. 음성은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건데, 그리고 왼쪽에 보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레이어를 눌러보면 5가지가 뜨는데, 레이어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이어는 만들어진 기존의 영상 위에 영상의 요소들을 추가하는 거를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이어는 5가지가 있는데, 미디어, 효과, 오버레이, 텍스트, 손글씨 이렇게 5가지 레이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미디어는 뭐냐면 영상 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얹는 것을 미디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효과는 여러 가지 필터 기능 같은 효과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오버레이는 아이콘이나 하트 모양 같은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런 거 얻는 걸 오버레이라고 얘기하고요. 텍스트는 자막 입히는 거. 손글씨는 손으로 글씨 쓰는 효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요 레이어 기능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모아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장점 중에 하나인 레이어 효과와 그리고 레이어로 얹어진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효과들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영상 위에 올라간 요소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샘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네. 한번 자, 지금 제가 샘플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이 플레이가 되거나 움직이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영상 위에 영상이 또 플레이가 되죠. 네. 그리고 얘가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이동도. 맞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효과는 처음에 얹었던 미디어를 눌러서 삽입했던 동영상이나 사진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네. 배경음악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안 되죠.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이 5가지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영상 위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 영상의 요소들한테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샘플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모아왔고요. 이 샘플 영상 위에 레이어를 얹고 그 레이어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영상 위에다가 또 다른 영상을 얹어 볼 건데요.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얹으려면 뭘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레이어 중에 미디어, 효과, 오버레이, 텍스트, 손글씨가 있는데 그 중에 영상이나 사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디어. 네, 미디어에 있죠. 자, 미디어를 누르면 다시 한번 제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이 뜨죠. 네. 여기서 제가 뭘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와 볼까요? 네. 그러면 밑에 타임라인을 보면 기존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레이어가 이중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미리 보기 창에 보면 영상 위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네. 이것도 한번 플레이 해보면 2개의 영상이 네, 정신없죠? 네. 왜 그럴까요? 2가지 소리가 다 나와요. 그쵸. 기존 영상의 소리를 일단 줄이고 레이어로 추가된 영상의 소리를 그대로 놔둬 볼게요. 네. 자, 그러면
기존 영상의 소리를 줄이려면 기존 영상을 누르고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메인 볼륨을 0으로 떨어뜨리면 영상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 보면 얘도 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얘 지우고 다시 한번 다른 거 할까요? 너무 소리가 시끄럽다, 그죠? 기존에 삽입했던 동영상 위에 또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얹었어요. 네. 그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뒤에 영상과 앞에 영상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또 다른 영상 위에다가 올려서 2개나 또는 그 이상의 영상들이 같이 플레이 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 정도로 영상을 줄이고요. 이 정도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자, 샘플로 어차피 하는 김에 영상을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레이어를 누르고 미디어를 누르고 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얹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줄이고 영상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놓으면 이제는 기본 동영상 위에서 2개의 영상을 영상에서 2개의 영상이 같이 플레이 되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영상이 동시에 영상을 우리 눈에 보여지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레이어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이어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효과, 오버레이, 글자, 텍스트, 그리고 손글씨 이렇게 5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의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게 정신이 없으니까 영상 하나를 지우고요. 하나만 가지고 한번 같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레이어에 해당되는 요 5가지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레이어로 우리가 영상을 얹었죠? 네. 자, 영상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네. 어떤 영상을? 추가된 영상을 타임라인에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테두리가 타임라인에서 생기고 미리 보기 창에서는 깜빡이는 사각형의 테두리로 보이죠. 그리고 액티브 바에 보면 휴지통 위에 열쇠 모양의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버튼인데 이걸 눌러보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이 나오면 여기서 움직이는 지점들을 지정해주는 기준점을 설정해야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천천히 잘 들어주세요.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앞으로 조금 움직이게 되면 점 위에 플러스라는 게 생기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있는 레이어로 추가된 영상 위에 빨간 점이 하나 생기죠. 이 영상을 오른쪽 밑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정도에서 이 영상이 오른쪽 밑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타임라인의 위치에다가 기준선을 위치시키고 이 영상을 오른쪽 아래로 끌어내려요. 그러면 또 다른 점이 타임라인 위에 찍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점점 확대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확대되게 만들고 싶으면 얘를 레이어로 추가된 영상을 가져가서 가운데다가 놓고 쭉 확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다시 작게 소멸되게 만들 거예요. 끝날 때. 그래서 끝나는 지점에 가지고 가서 이 영상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또 점이 생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오른쪽을 트림해주면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자, 왼쪽 위에 있던 영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셨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영상 위에서 여러가지
영상의 요소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자막을 한번 해볼까요? 자막을 씌우려면 똑같이 레이어를 누르죠. 네.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텍스트를 눌러서 자막을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쓸까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자막을 썼습니다. 네. 자막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조금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조금 굵은 걸로 바꿔볼게요.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꿔보고, 자, 이렇게 해서 자막을 만들면 자막이 길이가 여기서 끝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길게 앞에 위에 영상이 있는 것과 같이 끝나게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막이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자막도 똑같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막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려면 뭘 눌러야 될까요? 자막을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휴지통 위에 똑같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버튼이 생기죠.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 메뉴가 열리게 되고요. 애니메이션 메뉴의 첫 번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영상을 살짝 움직여주면 기준점에 마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에서 한번 이 자막이 위로 올라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임라인에 점이 생겼죠? 이 정도까지 자막이 밑으로 떨어지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에선 다시 자막이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막이 크게 확대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보셨어요? 네. 신기하죠? 네. 자막을 지금 확대하면서 사라지게 했는데 약간 어색하죠? 이럴 땐 어떤 효과를 곁들이면 좋을까요? 자막의 아웃 애니메이션. 그렇죠. 자막을 누르고 아웃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페이드 기능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네,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좋네요. 좋죠. 네. 요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효과들을 만들 때 되게 좋아요. 은색 배경으로 검은색 배경을 쓰면 훨씬 더 쓰기에 좋을 때도 있어요. 검은색 배경에 사진을 넣고 좀 길게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위에 레이어를 통해서 사진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삽입을 했고요. 네.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시켜요. 네. 옆에 보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보이죠? 네. 이걸 누르시고요. 영상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영상을 넓게 확대를 시켜줍니다. 애니메이션을 넓게 확대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찍고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애니메이션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네. 네. 그리고 기준점을 다시 또 찍고요. 기준점을 찍고 기준점 찍고요. 세밀하게 기준점을 계속 찍어 나갑니다. 이 정도까지 찍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앞으로 돌려서
기준점을 하나 찍었죠. 그 다음번 기준점으로 갈 때는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네. 요걸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움직여 봅니다. 다시 다음번을 누르고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다시 누르시고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고요. 다시 누르고 이쪽으로 움직여 보고요. 다시 또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고요. 이렇게 움직여 보고 이렇게 움직여 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요.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너무 촘촘하게 했네요. 그죠? 이거 너무 확대해놔가지고. 예,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는 것 같은, 사진을 흔드는 것 같은, 엄청 방정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 효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펜앤줌 효과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펜앤줌 효과하고 비슷하긴 한데 펜앤줌은 벌리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조금 더 번거롭죠. 네, 근데 키프레임은 기준점만 찍고 그 위치에다가 사진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운 게 덜하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어떠세요? 좀 어렵나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 돼야 조금 편하게 이 효과를 활용할 것 같고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영상에는 크게 활용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한쪽에서 방송하는 영상을 올리고 다른 쪽에서 방송의 내용을 플레이하면 훨씬 더 이쁜 유튜브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작업했던 영상 위에다가 레이어를 누르고요. 미디어를 누르고 레이어를 하나 얹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얹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레이어를 얹은 영상을 터치하고 그러면 레이어에 대한 메뉴가 오른쪽에 뜨죠. 네. 여기 보면 트림 분할 가위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사각형의 아이콘이 하나 보이죠. 네. 요걸 누릅니다. 네. 누르면 화면 분할이라는 게 나오고요. 요 레이어로 얹은 영상이 기존 영상 위에서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이것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오프 옆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직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반씩 위치를 바꿔주죠. 밑에 사각형 확대하게 되면 좌우로 반씩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요거를 여기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움직이게 되면 그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들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로 추가한 영상에 대한 화면의 구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기능은 크롭 기능인데요. 메뉴를 쭉 올리면 크롭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크롭을 누르시고 여기에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버튼이 꺼져 있는 걸 눌러서 켜줍니다. 네. 그러면 밑에 패더라는 게 있죠. 이 패더라는 건 테두리를 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명했던 테두리를 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모양을 눌러서 원을 한번 눌러볼까요? 원을 누르면 추가된 영상의 모양이 원형으로 바뀝니다. 요걸 움직여서 정원 모양으로 만들고요. 사이즈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주면 우리가 방송용으로 쓰는 것 같은 재밌죠? 네. 그래서 레이어 기능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2중, 3중의 영상을 동시에 플레이해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좀 더 고급스럽고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얌전하게 박수 치셨어요. 네. 이게 기운이 없으세요? 네.
어쩐지 옆에서 돌더라, 아까. 돌았죠? 돌았어,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길래.